이렇게 순서대로 세 가지 볼게요. 댓글 가시면 타임라인 있으니까 활용하시고요. 내가 필요한 구간만 선택해서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래프톤 관련주 작년 중장기 추천주였고, 이노테라피 추천하고 110%, 재추천하고 18%, 지금은 하락이 나오고 있죠. 아주 아이비 투자 추천, 여기 또 재추천 했는데 약수익 주고 하락. 여기는 뭐 거의 수익권이 없었다고 보면 되고요. 크래프톤 3개 추천할 때 하나 할 거면 아주 아이비 투자하라고 했고 320%로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넵튠, 얘도 강조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 한번 추천, 그리고 중장기는 요때 추천. 요때 크래프톤 상장할 것이다, 이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 구간이에요. 얘가 첫날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다가 이후에는 아주 아이비 투자랑 이노테라피가 먼저 갔고요. 지금 여기서 빌빌거리는 구간에서 그 둘이 먼저 갔고, 얘는 이제 후발주로 90% 이미 상승이 나왔지만 더 갈 수 있다 했고, 단기에 급등이 나오고, 요때는 하지 마라. 또 최근에 재추천했는데 하루만에 12%, 이후에는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요때 추천할 때는 이제 기대치를 낮추라고 했죠. 왜냐면 요때 이미 선반영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기대치를 낮추라고 한 거고, 결국 크래프톤 청약 흥행 실패로 첫날부터 청약 경쟁률이 떨어졌죠. 같은 접근으로 원래 중장기 추천주였던 예스24, 한세 예스24도 중장기 추천, 최근에 주황원에서 이전과 같은 이렇게 50%, 70%, 60% 이런 상승 기대치는 낮추자, 하지만 지금 매수해도 수익권은 충분히 줄 것이다 재추천을 했고, 상한가가 나왔죠. 상한가 이후는 또 기대치를 낮춰라, 이게 마지막 불꽃일 수 있으니. 한세 S24도 동일하게 주황론에서 돌파 재추천했고 상한가, 예스24입니다. 여기서 추천했고 상한가, 이 상한가 다음날부터는 제가 기대치를 또 낮춰라, 이유는 다 빠지죠. 상장이 2일 남았는데 3일이네요 4, 5, 6 3일 남은 거죠. 이 3일 내로도 뭐 큰 반등은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선반영이 이게 마지막 불꽃이고, 고점이 7월 26일이 될 겁니다 아마. 상장을 하면 재료 소멸로 크게 하락한다, 추가로도 하락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스24, 한세 예스24는 관심을 끄는 게 좋을 거고요. 이런 수익 차트를 봤을 때 알 수 있는 점은, 첫 번째, 일정이 멀 때 미리 매수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찔끔 먹지 말고 크게 먹는다. 50% 이상씩 먹을 수 있죠. 최대 100% 수익 나왔고, 이걸 토대로 세 번째 상승이 나왔고, 일정이 가까워지면 재접근을 할 때는 기대치를 낮춘다. 이건 바로 또 상한가가 나와주긴 했는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를 보면, 자, 첫 번째, 일정이 멀 때 미리 매수를 하고 100% 이상 수익이 나왔죠. 그 뒤에 또 일정이 가까워졌을 때는 기대치를 낮추고 접근을 한다. 아주 아이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120%, 또 여기서 50%, 총 320% 상승이 나왔고, 일정이 가까워졌을 때는 기대치를 낮춘다. 여기서 선반영이 이미 크게 나왔으니까. 넵튠도 마찬가지로 중장기 추천하고 크게 올랐고, 일정이 가까워졌을 때는 기대치를 낮춘다. 수익권이 나오긴 했지만 뒤에 들어갔으면 또 손절이 나오면서 앞에 먹은 걸 다 까먹게 됐죠. 다시 정리. 일정주 매매. 일정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정이 있는 종목입니다.
크래프톤 언제 상장할 것이다. 카카오뱅크 언제 상장할 것이다. 하반기에 상장한다. 8월에 상장한다. 이런 날짜가 있는 거죠. 매도일이 대략 정해져 있다. 다시 차트로 가서 보면 요때 뉴스가 나온 게 크래프톤 내년 하반기에 상장할 것이다. 20년 말입니다. 요때 내년 하반기면 요때죠. 한참 전에 1년 전에 미리 매수를 하는 거예요. 미리 매수를 하면 선반영으로 빠른 수익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게 2달 뒤에 갈지 3달 뒤에 갈지 6개월 뒤에 갈지 1년 뒤에 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 안에서 상승한다는 거죠. 해서 중장기 추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장기 추천을 해도 생각보다 빠른 수익도 가능한 것이다. 왜? 선반영이 나오기 때문에. 자, 8월에 상장하는데 고점은 8월이 아니라 작년이죠. 예스24는 최근이 고점이긴 한데 크래프톤처럼 완전 큰 상승이 나오진 않았죠. 크래프톤은 100% 이상 상승이 막 나왔었는데 단기적으로 얘는 50%, 70%, 60% 이렇게 나오고 또 그때 일정이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21년 하반기에 카카오뱅크 상장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일정이 좀 땡겨졌어요. 앞으로 땡겨지면서 그때는 하반기다 뭉뚱그려서 이제 명확한 일정은 없었는데 좀 땡겨지면서 8월로 잡혔고 급등 후에 눌림목을 충분히 주면서 또 한번 튀어준 거죠. 그러니까 각 성격은 좀 다르게 올라가는데 전체적인 접근법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늘 하는 말이지만 주가가 단기적으로 계급등이 나오면, 자, 단기적으로 계급등이 나왔죠. 이런 것 자체가 그냥 악재인 거예요. 주가가 단기에 크게 오른 것 자체가 악재다. 그러니까 밥을 먹고 똥을 싼다, 이게 되는 거죠. 얘도 단기에 밥을 먹고 뭐 똥을 많이 싸진 않았는데 앞으로 많이 좀 쌀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창투사니까 다른 재료로 또 충분히 갈 수 있고, 넵튠도 크게 올랐고 단기에 미친듯이 올랐죠. 얘가 제일 단기에 많이 오른 느낌. 그 다음에 똥 싸고 행보하다가 현재 박스, 요 박스를 이탈하면 크게 이제 하락하는 거죠. 일정주 개념 설명했고요. 일정이 멀 때 미리 매수를 해서 시간 투자를 해라. 그러면 빠른 수익도 보너스로 가능하다. 왜? 선반영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미리 이렇게 1번을 잘 해놔도 찔끔 먹으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중장기로 당시에 작년에 줬으니까 최소 50%는 먹어야죠. 그쵸? 다 50% 충분히 먹을 수가 있었어요. 최소. 근데 그거를 10% 먹고 땡, 뒤에는 계속 날아가는 거 구경하고 그러면 의미가 없다. 그쵸? 자, 가장 중요한 3번, 선반영으로 큰 상승이 나왔다면, 그리고 다시 또 일정이 가까워지면 그때 재접근 시에는 기대치를 낮춘다. 최근에 제가 추천하면서 예스24나 크래프톤 관련주 추천하면서 이 3번 설명하면서 기대치를 낮추라고 했어요. 선반영과 재료 소멸 구간, 이 개념을 숙지하고 일정이 가까워지면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초보분들이 매매하시기에는 1번에 접근을 해서 여유있게 보는 게 좋죠. 이 일정이 가까워졌을 때는 재료 소멸이나 크래프톤처럼 청약 결과가 안 좋거나 막상 뚜껑을 깠을 때 실망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일정이 멀리 있을 때는 기대감이 충만하다. 불확실한 이 명확하지 않은 기대감이 빵빵하단 말이에요. 근데 일정이 가까워지면서 이게 미천이 드러난다? 뭐 그런 느낌이 있죠. 이렇게 1번, 2번 두 개 봤고요. 다음 현대영법을 볼 건데, 그 전에 각 종목들 월봉 한번 볼게요. 넵튠 월봉
여기 역배열 있죠. 역배열 저항 돌파. 이 돌파가 나올 때 VVIP에 추천을 했었고, 이때 크래프톤 상장이 명확하진 않지만 21년 하반기에 상장할 것이다 라는 뉴스에 중장기 추천을 했고요. 여전히 여기도 역돌초인 자리죠. 여기가 역배열 돌파 초입인데, 여기도 뭐 돌파 초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쵸? 고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전히 초입이다. 요 역배열 돌파 초입, 역돌초,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 경험치를 여러분들이 높이셔야지 여기서 들어가서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무료 추천주 덱스터도 여기서 추천을 했죠. 덱스터 월봉이고요. 똑같습니다. 저항 나오죠. 지금도 저항이 걸렸어요. 근데 주가가 이제 여기를 뚫고 안착을 하면 뭔가 호재가 있기 때문에 뚫고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호재가 있으니까 수급이 붙고 안착을 하겠죠. 그러니까 뉴스를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뭔가 호재가 있으니까 여기를 뚫고 올라오는 거지. 여기서 제가 추천을 했고, 심지어 돌파 전에 추천을 했어요. 추천했고 안착을 했다. 여기서 한 50%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40% 정도 돼 있는데, 더 가면 50% 오른 구간이 나오겠죠. 이 구간이 이제 50% 정도 오른 구간인데, 여기서도 여태 여러분들이 수익 차트를 봤으면 여기가 여전히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해서 제가 계속 반복 추천하고 길게 해보라고 했고요. 결국 100% 이상 상승이 나왔죠. 120% 올랐어요. 최근에 8,500원에서도 재추천했고, 7월 중순에 8,500원 21선 닿았을 때 눌림 매수했고, 또 단기 60%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때 하락이 나오면서 21선에서 다시 잡으라고 했고, 지금 21선까지 빠졌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또 눌림 분할 매수가 가능한 자리입니다. 여전히 길게 좋아요. 덱스터는 무료 추천 줍니다. 결코 지나고 나서 지나간 차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초록 원에서 계속 반복 추천을 했고요. 이게 월봉으로 보면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였고, 섹터의 장래성을 보고 추천한 겁니다. 이번 무료방이고요. 1500명 정도 있죠. 이때가 6월 22일 화요일입니다. 6월 22일 화요일이고, 덱스터 설명을 하면서 덱스터 놓쳤으면 음봉 기다려서 매수를 해라. 그리고 OTT 시장 경쟁력 강화 설명했고, 모가디슈가 올여름 개봉을 확정지었다. 모가디슈 최근에 개봉했죠. 모가디슈 개봉하고 또 공교롭게 덱스터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뭐 일종의 재료 소멸로 볼 수 있는데, 그냥 덱스터가 최근에 급등이 나왔고 당연한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밥동. 자, 이때 보시면 덱스터 월봉 40% 올랐다. 무료 추천하고 40% 올랐다. 이때 6월 22일에 찍은 거예요. 역돌초 설명 나오죠. 역배열 돌파 초입, 시작점, 쉬운 수익이 가능하다. 무료 추천 후에 45%가 올랐지만 지금도 개바닥이다. 6월 22일. 6월이 여기에요. 6월이 여기라고. 지금도 개바닥이다 하고 50% 올라갔어요. 50%. 일봉으로 가서 6월 22일로 가보면 요날이죠. 요날에 이 리딩이 나간 거예요. 추천하고 45% 올랐지만, 이렇게 쭉 올랐죠. 45% 올랐지만 지금도 개바닥이다. 빵. 55%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차트를 복습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찔끔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돌초 딱딱 저항 맞고 떨어지는데, 뚫고 40%, 45% 올랐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개바닥이다 했고 55%가 더 올라갔다 이거죠. 결코 지나간 차트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추천주예요. 크래프톤 중장기나 카카오뱅크 중장기도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인증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 믿으시는 분들은 카톡 녹화한 거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시 넵튠 월봉으로 와서 저항을 받고 있죠. 미래 또 얘가 7,000원 정도를 안착하면 뭔가 호재가 있어서 차트를 돌리는구나. 지금은 역배열인데 정배열로 돌리는 수급이 붙기 시작하는 자리에서 접근이 가능하겠구나 알 수 있어요. 이때부터 자 일봉상으로 접근이 가능했을 거고, 지금도 뭐 역돌초죠. 여전히 바닥권이에요.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릎인 거죠. 여기가 발바닥이고, 주식 격언이 있잖아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여기가 무릎이라고. 50% 이상 올랐지만 차트상으로 여기가 무릎입니다. 머리, 어깨, 무릎, 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가죠. 이런 식으로 얘는 머리를 뚫고 올라가 버렸네요. 크래프톤 상장 기대감이 그만큼 컸었다. 여기서 중장기 추천을 했고 최소 50% 먹어라. 그리고 200% 이상 크게 올라갔다. 요 타점 역배열 돌파 초입 아주 중요합니다. 나머지 종목도 다 월봉 한번 볼게요. 히노테라피 월봉 작년 차트고요. 얘도 역배열이죠. 지금 역배열인데 저항 받고 있어요. 만원 안착하면 역배열 돌파 초입으로 매수가 가능하다. 장대 양봉 터지면서 이제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 이후에 크래프톤 상장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왔다. 역배열 돌파 초입 여기 지금 박스 이제 재료 소멸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아주 IB 투자 월봉 얘는 역배열이 아니라 박스죠. 이렇게 박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1,400원 1,400원 정도 안착하면 저는 이 윗꼬리 다 무시해요. 윗꼬리는 무시하고 캔들 몸통 기준으로 봅니다. 꼬리는 약한 매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몸통 기준으로 봐요. 몸통 기준으로. 그러니까 1,400원을 안착하면 얘는 매수가 가능하다. 이때 박스 돌파가 나왔죠. 돌파가 나왔고 일봉상으로 이렇게 올라올 때 매수가 가능했을 것이고, 지금은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많이 오르긴 했으나 그때 보면 많이 오르긴 했으나 크래프톤 상장 기대감이 매우 컸기 때문에 길게 볼 수가 있었죠. 실제로 제가 크래프톤 관련주 중에 할 거면 아주 IB 투자에 하나를 해라 했고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요 추세 요거 지금은 추세를 살짝 이탈하려고 하는 구간이고, 재료 소멸 주의 구간. TS 인베스트먼트 얘도 역배열입니다. 이렇게 역배열이 나오고 있고 저항이죠. 그럼 1,700원 정도 안착하면 역배열 돌파 초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저항이 나왔죠. 안착했죠. 역돌초 나왔어. 이때부터 분할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좀 빌빌거리다가 어쨌든 이 추세 위에서 똥을 안 싸고 행보를 보여주다가 더 올라갔죠. 여기도 여전히 역배열 돌파 초입에 속하는 구간이다. 또 크래프톤 일자리, 크래프톤을 떠나서 얘는 일자리 관련주예요. 해서 정책주로도 길게 제가 봐도 된다 했는데 이후에 크래프톤 엮이면서 더 크게 갔던 거죠. 다음 대성창투
얘는 바닥에서 박스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박스 2,000원 2,000원에서 박스 상단 지금 안 차겠죠. 빼꼼 이때부터 가능합니다. 박스 돌파했으니까. 역돌초로 보면 이 구간으로 볼 수가 있고, 박스 돌파하고 강세가 나왔다. 요거는 최근에 네이처셀 보시면 또 복습이 되죠. 요 자리입니다. 15,000원 자리. 네이처셀의 15,000원과 대성창투의 2,000원이 동일한 박스 돌파 자리다. 6월 15일 리딩 보시면 네이처셀 월봉 박스 돌파 초입이라 갈 자리가 많다 했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이게 6월 15일 차트라서 이미지 기간이 지나서 좀 흐릿하게 되어 있는데, 이 구간입니다. 여기서 제가 박스 돌파 초입이기 때문에 갈 자리가 많다 했고 빡 올라갔죠. 일봉 타점도 보시고요. 일봉도 동일하게 제가 박스 돌파하는 구간에서마다 추천을 했어요. 요때는 못했는데 아무튼 정식 추천 이때 놓쳤다. 이때 경고했고 쭉 하락 나오고 있죠. 박스 돌파 중요하다. 자, 돌고 돌아 다시 현대영법으로 일단 최근 카톡 리딩 볼게요. 지금도 유효하나 기대치는 낮춰야 한다. 크래프톤은 카카오뱅크보다 더 기대치를 낮출 것. 고평가 논란으로 흥행 저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 말에 중장기 추천을 했을 때는 기대감이 100% 만빵으로 빵빵하게 있는 상태로 추천을 한 겁니다. 추천을 한 거고, 최근에 예스24 추천을 했을 때는 기대치를 한 50 정도로 낮춰서 추천을 한 거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역시 7월 말에는 50%로 동일하게 낮추고 추천을 한 건데, 이제 청약 실패를 하면서 고평가 논란이 계속 붙었죠. 붙었기 때문에 더 쪼그라들어서 기대감이 계속 낮아진 거예요. 이 50보다 더 낮아진 거고, 8월 2일 청약 첫날에는 확실하게 결과가 나왔죠. 그 논란이 그대로 여지없이 나타나면서 흥행 실패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8월 2일부터 제가 좀 더 강력하게 기대치를 낮춘다 이 표현보다는 전략 매도를 해라, 그냥 교체를 하자, 이렇게 좀 더 강력하게 매도 신호를 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잘못했다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죄송해요. 기대치를 낮춰라, 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매도 사인을 줬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8월 2일부터는 확실하게 도망을 쳤어야 한다. 이노테라피로 보면 7월 말에 추천하고 하루 만에 18%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8월 2일, 8월 3일에 청약 결과가 나온 거죠. 이때는 확실하게 매도를 하는 게 좋았다. 넵튠도 마찬가지로 추천하고 하루 만에 12% 상승 나왔지만 이후에는 확실하게 도망을 치는 게 나았다. 최근에 들어갔다 온 분들은 수익 내고 또 재접근을 해서 손절이 나오고 뭐 본전치기를 했거나 손실을 당했거나, 아마 손실 확률이 조금 더 크죠. 아주 IB 같은 경우는 수익권도 딱히 없었고요. 8월 3일 뉴스고요. 크래프톤이 청약 첫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마감을 했다. 다만 대체로 마감일에 청약이 몰리는 만큼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8월 3일 오후 4시까지 마감이었는데 뭐 마지막까지 봐도 이변은 없을 듯 하다 제가 의견을 줬었고, 계속 기대치를 낮춰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고평가 논란도 있지만 공모가가 49만원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이 청약 도전하기에는 쉽지 않았다. 이것도 이유가 되는 거죠. 자주 나왔던 질문 볼게요. 단기 포지션이면
10일에 상장하니까 그 전인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정리를 해야 되죠. 맞습니다. 상장 전에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죠. 상장을 하면 더 크게 하락을 할 테니까. 날짜를 떠나서 지지 준 거 이탈 시에는 대응을 하자. 흥행 저조기 때문에 상장 전까지 전혀 기대감이 안 붙고 상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보면 되는 거죠. 뭐 기술적 반등이나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게 제가 오전에 줬던 주요 지지고요. 단기 포지션은 요 지지 이탈 시에 무조건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창투사 얘네는 두나무, 야놀자, 리디, 일자리 다른 투자 재료도 있기 때문에 길게는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단기 재료 소멸로 한 달 이상 빌빌거릴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게임주인 넵튠이 제일 크게 빠질 수가 있다. 얘는 D가 없기 때문에. 창투사는 땡땡 창투, 땡땡 인베스트먼트, 땡땡 투자 이렇게 붙은 애들을 뜻하는 겁니다. 대성창투, TS인베, 아주 IB 투자, 그 외에 다른 종목도 있겠죠. 넵튠이 게임주기 때문에 가장 큰 하락을 조심해야 된다. 다음, 크래프톤 상장 후에 10일에 상장하고 상한가 가면 관련주는 상승이 나오지 않나요? 그럼 홀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니죠. 이거는 복습을 안 해서 나오는 전형적인 답답한 질문입니다. 카카오게임즈가 2연상 갔는데 관련주인 액토즈 소프트는 이후에 쭉 하락을 했죠. 1월 확률은 1% 정도로 해놨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상장 기대감으로 액토즈가 쭉 올라갔고요. 이것도 무료 추천주였어요. 이때 카카오게임즈가 상장한 날입니다. 상장하고 쭉 하락이 나오죠. 카카오게임즈는 2연상 나왔어요. 카카오게임즈가 상승했지만 액토즈는 하락이 나왔다. NPC U 얘는 왜 하락이 나왔을까요? 이때 왜 하락이 나왔을까? 뭔가 재료 소멸이 있었겠죠? 그거는 맥스트가 3연상을 갔습니다. 얘가 맥스트 관련주예요. 상장 전에 기대감으로 상한가 나왔다가 7월 27일에 맥스트 상장하고, 자, 맥스트 상장하고 3연상, 그리고 오늘까지도 상한가 아주 미친 급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관련주인 NPCU는 계속 하락이다. 다음, 크래프톤 청약은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고평가 논란이라서 상한가가 어려워 보입니다. 당연히 기대치를 낮추는 거고 안 하는 게 좋죠. 그래도 치킨값은 벌 수 있을 테니 해도 되지만 시초의 대응이 귀찮다면 패스하는 게 낫다. 괜히 치킨값 벌려고 하다가 시초에 대응 못하고 급락 뚜까 맞으면 피곤하죠. 넵튠은 중장기 추천을 했던 거니까 계속 중장기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작년에 추천했던 이유는 크래프톤 상장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상장할 것이다. 아직 상장을 안 했으니까 상장을 할 것이다 이거에 미리 선침해를 한 거고, 지금은 이제 상장하면 재료 소멸이니까 끝인 거죠. 앞에 액토즈 설명을 했듯 끝인 거예요. 동방도 쿠팡 상장 재료 소멸로 중장기 추천은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크래프톤 관련주도 중장기 추천은 끝난 거예요. 끝. 이제 차트로 설명을 좀 할게요. 넵튠은 박스죠. 이렇게 박스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이 121선 근사치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중요 지지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3일에 확실하게 이탈을 해버렸고, 박스 하단 가격인 22,000원 정도, 여기는 또 그 다음 장기 이평인 241선이 기준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마저 이탈하면
완전히 이제 크게 빠진다. 이 박스를 이탈한다는 건 재료 소멸이나 악재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빠질 확률이 아주 커 보여요. 그러니까 8월 초에 상장 전에 전략 매도를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뭐 기술적 반등으로 조금 올라갔다가 뭐 올라온다 하더라도 결국 요 박스를 돌파하는 건 매우 어려워 보이고, 결국은 이 박스 하단을 이탈하면서 여기까지 빠질 확률이 높아 보여요. 중장기로 가져가면 기회비용을 아주 많이 크게 잃을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정리를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음 아주 IB 투자. 일단 수평 지지 이탈했죠. 수평 지지 이탈하고 121선을 처음으로 이탈했습니다. 이것도 정리를 했어야 하는 그림이 나왔고, 추세선도 이탈이 나왔죠. 그러니까 추세선과 수평 지지가 일치했어요. 일치하는 맥점을 이탈을 했다 해서 지금 또 241선까지 빠질 확률이 커 보여요. 커 보이고, 중장기로는 뭐 이만큼 빠져도 추매를 하든 신규 매수를 하든 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설명했듯 얘는 여기저기 투자한 게 많기 때문에 결국 또 그 재료로 올라올 거예요. 일단 이렇게 역배열 추세 만들어져 있고, 다시 121선을 회복하고 요 역배열 추세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죠. 중장기는 여전히 가능하나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고, 단기적으로 1차로는 5,000원대까지 5,000원 초반대까지 빠지는 걸 감안을 해야 된다. 이전에 저항이었던 요 자리까지도 빠질 수 있어 보여요. 이노테라피는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요 박스, 최근에 이 박스를 돌파해서 추천했다가 하루만 18% 상승 나왔다가 다시 박스에 또 갇히는 흐름이죠. 이 박스 하단까지 빠질 수가 있어 보이고요. 그 밑에 지지는 여기, 지금 재료 소매를 당하면 요 라인까지 빠질 수 있고, 여기를 이탈하면 위험합니다. 근데 얘는 일단 박스니까 크게 걱정은 안 되고, 바이오 기업입니다. 바이오 관련주이기 때문에 또 바이오 재료로 회복이 무난하게 나올 수 있겠죠. 박스 매매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락은 감안. TS인베 얘도 창투사니까 아주 IB처럼 중장기적으로는 뭐 걱정이 없어 보이는데, 일단 추세선은 이렇게 추세 하단까지 빠지면 241선까지 빠질 수 있다. 1차로 여기까지 하락 감안하셔야 되고, 여기까지 빠지면 신규 매수나 추매 하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지금 121선 지지가 중요한 자리고 딱 걸쳤죠. 여기서 반등이 나오느냐 이탈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박스였는데 살짝 이탈하려는 흐름이고요. 창투사는 다 동일하게 대응하시면 돼요. 대성창투 이때 추천하고 13% 상승 나왔다가 죽고 있죠. 121선 역시 요 지지가 중요하고요.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 창투사니까 동일하게 앞에 설명한 대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단기 포지션은 빠르게 정리 교체가 났다. 그리고 크래프톤이 상한가 가더라도 관련주는 하락할 확률이 99%다. 뭐 거의 100%죠. 창투사 얘네는 다른 재료로 상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 달 이상의 기회비용 상실은 감안을 해야 한다. 게임주인 넵튠 침체 구간 얘의 하방을 가장 조심하자. 추가로 질문이 있거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대응법을 알려드렸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매수가, 비중, 포지션 남겨주시면 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 추천주 SMCNC 재추천 하루 만에 상한가 나왔어요. 차트상으로는 자 고점에서 힘싸움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카카오 인수 기대감, 또 CJ 인수전, CJ까지 인수전에 참여를 했다. 근데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자, 박스였죠. 아주 긴 박스였고 이게 다 매집으로 볼 수가 있고요. 2,000원 안착 시에 추세를 보여준다 했는데 여기를 뚫는다. 그거는 어떤 이유로든 호재가 붙는다는 거예요. 호재가 붙으니까 돌파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호재 이유가 A든 B든 C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돌파가 나온다? 그것은 강력한 호재가 붙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돌파 자리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BNC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박스가 있었고요. 조금 더 작은 박스로 보면 이렇게 있었고요. 박스 돌파가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는 놓쳤는데 이후에 한번 눌러줄 때 쌍바닥 확인하고, 그러니까 똥을 안 싸는 거죠. 똥을 싸다가 멎었죠. 먹고 다시 추세가 위로 잡힙니다. 그래서 전고 돌파하려는 흐름이 보였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요. 내용적으로는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백신 기대감으로 이렇게 쭉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박스 돌파랑 W 쌍바닥 복습하시면 돼요. 댓글에 쌍바닥 매매하는 법도 올려놓을게요.